안녕하십니까, 석태윤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일산청소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국어에 대해서 국어 공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쌤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국어를 잘 못하죠. 국어를 잘하는 학생을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고 오래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방식의 공부죠. 영어는 외우는 거.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어는 내신하고 수능이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은 내신은 필기해 준 걸 많이 외우면 되고, 잘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잘 써먹는가의 문제였다면, 수능은 거의 대부분 다 주어진 지문 안에서 제한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뽑아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냐면, 국어 공부를 할 때, 혼자 공부할 때나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는 알아먹겠는데, 왜 시험장에서 우리가 그걸 못 써먹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어가 수능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전부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의 한 편의 소설이 있으면 한 편의 소설 안에서 인물은 그 행동을 왜 해? 자, 인물은 그 물건을 왜 주지? 인물은 거기 왜 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왜 그래?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자, 이 독서의 줄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독서나 문학이나 줄거리와 주제를 알고 있으면 풀리는 게 아니라, 한 편의 글 안에서 1번 문단, 2번 문단, 3번, 4번, 5번 5개, 6개의 문단 중에서 앞쪽에서 내가 제시했던 것들이 뒤쪽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지에 대한 디테일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는 건, 우리는 모의고사를 잘 못 풀어요. 잘 못 풀고 난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해보면, 생각보다 이거 맞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작 시험 볼 때는 텍스트를, 지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머릿속에 넣었다가 내 멋대로 판단해서 줄거리화 시켜서 그 줄거리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테일이 하나도 없겠죠. 이렇게 문제를 틀리고 나는데 오답 정리를 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수능 끝나고 오답 정리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거로 사실은 우리는 수능이 디테일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오답 정리를 할 때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풀 때는 전부 다 줄거리를 만들고 요점 정리를 하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한 편의 글을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되어 있는 주관적인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당연히 풀리지 않겠죠. 자, 아까 누가 그러는데, 선생님은 성급한 사람인가요? 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난 성급할 때도 있죠. 그렇긴 한데, 오늘 하루만 해도 나는 정말 게으를 때도 있고, 오늘 하루만 해도 배고플 때도 있고, 자, 되게 다양한 내가 있지 않겠나요? 그러니 딱 그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상태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게 수능이라면, 우리는 저 사람은 되게 성격이 급한 것 같아, 이걸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에 제대로 답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해가 안 돼요, 쌤. 그 이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수능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또는 현대시, 고전시, 자, 현대소설, 고전소설, 문법, 화작, 이런 거에 대한 어렸을 때의 지식이나 사전 지식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어진 텍스트의 정보를 너는 잘 판단할 수 있겠니? 이 말과 이 말이 똑같다는 걸 알겠니? 이 말을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니? 근데 이 말이 없어요. 우린 줄거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는데 늘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정작 책을 보고 문제를 풀어요. 기출문제요? 기출문제는 아주 좋은 텍스트죠.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어떤 원리를 갖고 문제를 내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원리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기출문제를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아침마다 시간 맞춰서 풀고 또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출문제를 3번 풀면요,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풀면 물어봅니다. 너 이 지문 기억나? 기억 안 나요, 선생님. 풀어본 거 알아?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 그럼 풀어봐. 그리고 나서 시간 맞춰 풀면, 3번째 풀면 점수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나요?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내 몸이 기억합니다. 지문은 점점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문제는 점점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똑같은 거 3번, 4번 풀면 원래 다 그렇게 되죠. 그게 나의 성적이 올라가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들이 기출을 쓰시는 건 원리를 알려주려고,
근데 우리는 그 기출을 문제풀이용, 점수 환산용으로 기출 문제를 풀이하고 있으면 되게 곤란하지 않겠나요?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을 합니다. 근데 살을 빼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살이 안 빠지네요. 이렇게 힘든데 왜 살이 안 빠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드는 것과 살이 빠지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는 건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힘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되게 힘이 들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힘만 든 건 아닌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재수를 하면 재학생 때보다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때 3년 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9개월 안에 끝내야 되겠죠. 이 작업이 쉽지 않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앞으로 한 발짝씩이라도 움직이는 수업, 이걸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내가 편안한 수업을 하고 편안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여전히 점수는 나오지 않겠죠. 자, 수능의 출제 원칙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 그리고 그 자가 시간을 빠른 속도 안에 그 디테일을 판단하는 자가 위너죠. 그걸 우리는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은요, 변하는 자가 성적이 오르겠죠.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근데 습관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좋건 나쁘건 편안한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1년 내내 변하시고, 그리고 저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을 그리고 뒤에서 밀어드릴 거예요. 앞으로 한 발짝씩 움직이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 거니까.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능 시험장에서 쓸 수 없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연마하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점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칠 거고요. 앞으로 제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힘껏 따라와 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봬요.